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1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6,600달러, 이더리움 1,200달러, 리플 플러스 도지 에이다 폴리곤은 마이너스고요. 금요일이고 이번 주 미국 주식 하루 남겨두고 있고요. 주말에 코인 시장 어떻게 움직인지 중요합니다. FTX 파산에 이어서 보이죠? 코인 대출업체 파산인 바 제미니 거래소 출금 금지, 디지털 커런시 다나의 제네시스 대출업체까지 출금이 금지된 상황으로 코인 시장 일촉즉발의 상황에 직면해 있고요. 그나마 바이낸스에서 20억 달러 코인 시장 안정화 기금 만들어서 추가적인 하락 방어하겠다고는 하는데 FTX하고 연관된 회사들 부실 규모도 파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6,000달러 10월하고 11월 18,000달러 계속 봐왔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마이너스 20% 그렇게까지 이지적이진 않지만 여기서 추가 하락 더 크게 오면 코인 시장 완전히 패닉에 빠질 가능성 높을 듯 하고요. 아크K 미국 성장주 시총 작은 잡주들 모아놓은 아크K ETF 보면 2020년 4월 코로나 수준까지 가격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은 2020년 4월 여기 구간 4,000달러였고 현재는 16,000달러 4배는 가격이 더 상승해 있고요. 비트코인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아크K 잡주들하고 무조건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FTX 사태 이후 최근같이 연쇄적으로 코인 업체들 파산이 나오면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작년 아크K나 비트코인 고점에서 누구도 여기까지 하락 올지는 생각은 못했을 듯 합니다. 최소한 2020년 4월 코로나 전보다는 가격이 더 상승해서 여기 정도 횡보할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전보다 가격이 더 하락을 많이 한 상태이고요. 미국의 기준금리 4%로 높기 때문에 성장주보다는 예금으로 자산 옮긴 것도 있겠지만 장기간 미국이 4% 이상 기준금리 유지하면 아크K 성장주 빠르게 상승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기업들 대부분 대출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대출금리 4%에 수익 안 나는 기업들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적어질 수가 있고요. 블러드 연은 총재 9월 4.75%에서 5% 미국 기준금리 고점을 예상을 했었는데 11월 발표된 미국 인플레이션율 빠르게 하락 오지 않는다고 이번에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최고점이 5.25% 기존에 이야기한 5%보다 25bp는 더 인상할 수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5%나 5.25% 큰 차이가 없어서 나스닥 당장에 큰 하락은 없었지만 블러드 발언처럼 5.25%까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12월에 50bp 인상하고 내년 2월 25bp, 3월에도 25bp까지 인상을 한다는 거죠. 블러드 총재 이번 발언은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을 때까지 미국 기준금리 올린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미국이 빠르게 금리 인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장기간 고금리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미국 인플레이션율 줄이는 방법 중에 금리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장기간 고금리를 유지하면 개인들이 소비도 하지만 다수의 현금을 은행에 예금해 두고 높은 이자 수익 얻으려고 하죠. 은행 예금금리가 높아서 당장에 지출하는 것보다 6개월 뒤, 1년 뒤에 수익 얻는 것을 원하는 거고요. 지출이 줄어드니까 시장에 물건이 안 팔리는 거고 물건 가격 하락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는 구조죠. 때문에 미국이 장기간 고금리 유지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코인하고 같이 커플링 되어 가고 있는데 1등주 애플은 여전히 150달러 굳건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도 단기간에 큰 하락은 없다 합니다. 유럽에서도 전쟁 확전 우려로 러시아 미사일 묵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은 젤렌스키 대통령 러시아에게 침공당한 우크라이나 동부 모든 지역 회복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고요. 시간이 갈수록 러시아에게 전쟁 양상 불리하게 가는 것이 국제유가 보시면 82달러로 지난번 오펙 플러스에서 200만 배럴 감산한다고 국제유가 살짝 반등은 했지만 쌍봉 찍고 다시 하락 추세입니다. 국제유가가 이후에 상승보다는 하락 올 가능성이 크고 국제유가까지 하락하면 러시아 전쟁 지속할 명분은 사라지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16,000달러 유지하고 다수의 전문가들 16,000달러가 거의 바닥이고 나스닥하고 반등 올릴만 남았다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래들 매도 현황 보면 비트코인 16,000달러 이미 가격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매도량은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도 11월 10일 인플레이션율 7.7%로 시장의 가장 큰 우려였던 인플레이션율 확실히 꺾였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10% 반등하고 이후에 추가 하락보다 상승 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트코인 12,000달러까지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미국이 내년 초 금리 인상 더 안 한다고
한다고 발표하면 반등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래들 매도량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연준의 밸런스 시트 대차 대조표 보면 테이퍼링 축소하는 비중이 올해 3월부터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폭이 매우 작고요. 9월부터는 매월 900만 불씩 테이퍼링 규모 2배 이상 늘려서 축소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연준의 밸런스 시트만 봐서는 연준이 겁만 주는 거다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코로나 때부터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성보다 2배 많은 이만큼이나 돈이 풀면서 인플레이션율은 급등을 했습니다. 빠르게 여기 있는 유동성 줄여가면 인플레이션율 낮아지고 물가 상승도 안 할 것인데 연준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거다 생각이 들고요. 연준이 돈을 한번 풀면 2018년에도 그렇고 축소하는 듯 하다가 또다시 이렇게 돈을 풉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돈 풀어서 경기 부양하다가 경기 회복되는 듯 해서 양적 긴축했지만 2010년 유럽 재정위기로 다시 유동성을 늘렸고요. 미국은 양적 완화 안 한다고 해도 시장에 돈은 계속 풀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 9월 미국 상원에서 하원 동의 없이 재정 확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요. 때문에 2018년처럼 양적 긴축 하는 척만 하고 다시 금리 내리고 유동성 축소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정작에 이렇게 돈이 많이 풀었다가 급격히 유동성을 줄여버리면 최근 같은 금리 4%에도 코인 회사들 파산하고 약한 골이 무너지는데 더 줄였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연준의 블러드 총재는 1994년처럼 미국 기준금리 빠르게 올리고 주가도 미국 금리 인상 종료로 인해서 회복을 한다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1994년, 1995년 나스닥 차트와 비교해보면 최근 움직임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994년 2월 미국 기준금리 3%부터 시작해서 95년 1월까지 1년 만에 미국이 3%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주가 바로 하락은 했지만 8월 2분기 미국 기업들 어닝에서 실적이 잘 나오면서 반등을 했고요. 8월 이후부터 1994년하고 올해 미국 증시 차이가 나는데 올해 8월에는 파월의장 잭슨 홀에서 강한 긴축을 시사해서 8월 이후 빠르게 6월 바닥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11월 3일 75bp 미국 금리 인상하고 이제서야 미국 증시 반등이 오기 시작하는데 95년으로 치면 최근 나스닥이 여기 부근 정도까지 하락해 있다 볼 수 있고요. 핵심 저항선 아래 부근이죠. 1995년 1월 50bp 연준이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하고 미국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주가는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블러드 총재 발언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블러드 총재는 12월에 금리 인상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2월하고 3월에 25bp씩 더 금리 인상할 것이다 이야기를 한 거죠. 코로나 발생하고 미국이 너무 많은 유동성을 공급해서 쉽게 인플레이션율이 안 떨어지는 거고 금리 인상폭도 95년보다 더 올리겠다 하는 거죠. 미국이 금리를 더 이상 인상을 안 하면 나스닥 반등은 하겠지만 반등 오는 속도가 좀 더 늦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블러드 총재 기대 인플레이션율 낮추기 위해서 5.25% 25bp는 더 인상해야 되는 것이다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고요. 11월 23일 FOMC 회의록에서 다시 확인하는 게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우리 코인 시장은 FTX 파산 영향으로 훅폭풍이 오고 있다고 코인베이스 CFO 이야기를 했고요. 앞에서 블러드 총재 말한 것처럼 미국 주식 반등 속도 느리고 미국 금리 인상 상한이 높아질수록 추가적인 코인 시장 붕괴 나올 수가 있고요. 코인 시장이 한 번에 하락하는 것보다 서서히 한 개, 두 개 기업들 파산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가격도 빠르게 상승 못하는 이런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일 듯 합니다. 코인베이스 CFO는 FTX가 확장한 산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업들도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나오는 기업들 거의 다가 FTX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기업들입니다. 하나같이 유명한 기업들인데 블랙락, 소프트뱅크, 바이낸스, 블랙파이, 셀시우스, 제네시스, 1인치, 보이저, 로빈후드 등 한 번 정도는 들어본 회사죠. 레디핑크, 블랙락, 손정희의 소프트뱅크 가장 유명한데 여기 있는 기업들이 무작정 FTX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FTX가 제2의 바이낸스가 될 수 있다는 가망성을 보고 투자했다 볼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CEO 장봉차오 캐나다 화교이긴 하지만 중국인이라는 거 다들 잘 알고 있고 코인 시장은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오케이, 호비 같이 대표적인 거래소들도 중국계 자본이 많습니다. 중국 자본이 코인 시장에서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미국에서는 작년 코인 산업 채굴 포함해서 거래소 선물 파생 상품까지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했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회사가 FTX 거래소이고요. 만약에 FTX 무너지지 않고 1년, 2년 유지만 했어도 바이낸스 띄워놓고 글로벌 1등 코인 거래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2014년 코인 시작할 때부터 존재했던 기업이고 코인 매처가는 중국 떠나서 싱가포르, 중동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미국 코인 산업이 바이낸스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FTX 거래소가 진정으로 성장을 하려면 무리한 확장보다는 내실을 키웠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죠. 때문에 미국이 코인 거래소, 코인 패권을 가져오려면
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